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정태원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매티스 장관이요, 미국 국방장관으로서는 가장 최전방에 근접한 상황으로요, 오늘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 전에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특히 북한 군인들이 DMZ에 간 매티스 장관 앞에 경계하면서 상당히 모여들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매티스 국방장관이 내일 열리는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 참석자 지금 우리나라에 오늘 새벽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지금 하나의 공식 행사로 지금 DMZ 판문점을 방문을 했죠. 바로 저곳인가요? 예, 바로 저곳이죠. 북한 군인을 코앞에서 만날 수 있는 장소군요. 만났죠. 거기 있는 올레 초소라는 데서 또 지금 대북 메시지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라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지금 다 11월 초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한미 동맹에서 여러 가지 군사적 현안 문제도 협의를 할 것이지만 또 그리고 지금 북핵위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서 어떠한 얘기들이 오갈지도 상당히 아마 좀 실무적으로 이야기하는 선상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핵 위기 해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놓고도 상당히 진지한 대화가 오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25m 올레 경계 초소라고 한다면은요, 한 15걸음만 하면 북한군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긴장이 감도는 곳입니다. 북한군이요, 상당히 자극을 받은 것 같습니다. 쌍안경까지 들고 매티스 장관 일행 일거수일투족을 살폈다고 하던데요. 예, 저게 이제 말이 이제 조인트 시큐리티 에어라서 공동 경비군이 실제로 가서 보면은 거의 중앙에다 조그만 세면을 해놓고 우리는 그쪽으로 안 넘어가고 저쪽도 안 넘어옵니다. 공동 경비가 안 되고 있고 실제 해당 장소만 공동으로 경비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티스 장관이 방문한 곳은 우리 남한 쪽으로 볼 때는 최북단이죠. 거기서 몇십 미터 넘어가면 바로 북한 쪽이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초소가 예전에 미루나무 1976년도에 미루나무 가지치기 하다가 미군 장교 2명이 죽은 그것과 관련이 있는 곳인데 그곳을 방문했다는 것은 이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블랙호크 헬기를 타고 판문점에 도착했다는 매티스 장관입니다. 북한군을 바로 지척에 두고 강경 메시지를 남겼고요.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 오지 않습니까? 긴장이 감도는 군사분계선으로 가봤습니다만 오늘 청와대를 향해서 미국에 있는 홍준표 대표가요,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말씀 안 하시던 문재인 대통령은 거짓말을 안 하시고 순수한 분, 이분의 생각이 왜 이렇게 복잡해진 걸까요? 홍준표 대표가 지금 미국에 가서 이번에 전술핵을 배치해달라는 얘기를 하러 간 거잖아요. 네. 홍준표 대표의 우선 행보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미국도 지금 전술핵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고 사실 전술핵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술핵을 요구를 하고 또 하나 문재인 정부의 주류가 지금 종북이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저는 이 야당 대표로서 제1야당 대표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인 것 같고 안보에 관련된 영수회담을 하자는 건데 저 부분도 계속 얘기 나왔던 거예요. 지금 청와대와 다른 야당들과의 회동은 계속 거부해 왔고 대통령과 1대1 영수회담을 주장해 왔는데 안보 영수회담도 지금 전술핵 배치를 요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청와대가 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청와대는 여러 가지 일정상의 이유로 좀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상 거부한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여야정 협의체의 틀 속에서 협의를 하자 이런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이 좀 다르고 안보 위기에 대한 해법이 좀 다르더라도요. 정부에 대해 여러 가지 해법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귀를 기울이면서 해법을 찾아야죠. 지나치게 제1야당으로서 지나치게 위한 비난으로 일궈나누면 1대1 만나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미 귀국을 했던 서청원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최경환 의원까지도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이거 마치 OK 목장의 결투처럼 일전을 벼러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을까 관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 고수라는 서청원 의원 입에서 팩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과연 깔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양반 내일 모레 온다니까 내일 모레 온다면 어차피 제가 한번 정확한 입장, 팩트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서청원 대표, 전 대표를 향해서 지금 미국에 있는 홍준표 대표가요, 기자들과의 만찬 과정에서 했던 얘기가 깜냥도 안 되면서 서청원 의원이 덤비고 있다. 예상하지 못했던 직격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친 말이 튀어나왔죠? 조금 전에 나온 보도입니다만은. 아마도 홍준표 대표가 저렇게 상당히 감정이 실린 막말성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아마 서청원 의원이 출국 전에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가 성완종 리스트에서 얽매였을 때, 네. 자신의 측근이었던 윤석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정원 해유, 그 부분에 대한 녹취록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네. 아마 강한 자신감을 필요한 것이 아니냐. 네. 깔때만 까봐라는 것인데, 문제는 그걸 더 넘어서 서청원 의원이 이런 식으로의 녹취록을 가지고 자신에 대한 정치적 거치 또는 나아가서 사업적인 재판이 달려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명백한 협박이다. 그런 네. 차원에서 지금 깜냥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말을 쓴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정치를 더럽게 배워서 수나전 협박이나 한다는 식으로 지금 아주 직격탄을 놓았는데요. 네. 보수당의 대표로서 상당히 품격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그만큼 홍준표 대표의 상당히 정치적인 생명이 상당히 좀 경각에 달려있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반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서청원 의원이 어제 또 귀국하면서 이 녹취록 부분에 대해서 팩트가 있으면 이야기하겠다는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만약에 진짜 그런 이 서청원 의원이 주장하듯이 상당히 홍준표 대표의 거취를 좌지우지할 만한 녹취록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서청원 의원의 감정을 아마 격발시켜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녹취록을 공개하는 쪽으로 떠밀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네. 이것이 녹취록이 공개되든 안 되든 국민적 의혹이 정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막장 형태로 진행되는 이러한 싸움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층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두 분이 상당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운명을 걸어야 되는 토요일이 오는 건가요? 최경환 의원도 조금 전에 귀국해서 무슨 코미디 같은 경우냐라고 하면서요. 이게 셈법을 따지자면요. 의원들 표를 모을 때 혹시나 홍준표 대표가 되치기를 당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관측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참 저 보면 좀 답답한 것이 뭔가 한 분은 대표시고 한 분은 이 보수당의 원로 아닙니까? 그렇죠. 그 두 분이 지금 싸우는 걸 보면 그 대표란 분은 막말을 하고 있고 또 예전에 이 친박 핵심이니까 책임을 져라 그랬고 당원권 정지 3년을 했다가 또 대선 앞두고 풀어줬어요. 그러다 또 나가라 하는 거고 또 이쪽에서는 홍 대표의 어떤 그 재판과 관련한 약점을 또 공개하겠다고 이게 완전히 진흙탕 싸움이죠. 국민들이 네. 원하는 것은 과연 보수를 대표하는 자유한국당이 체질을 개선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되면은 결국 누가 자유한국당에 남을 것이냐, 누가 또 그런 대표의식이 있을 것이냐, 그 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좀 자제하시고 과연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보수 정당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좀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네. 말씀들도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인천공항으로 일제히 오늘 기자분들이 많이 갔습니다. 잠시 뒤에는 윤송희 사장도 올 겁니다만 이분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전 대표죠. 바른정당 의원으로서 이제 보수는 다시 단합해야 한다.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가방은 꼭 쥐고 오셨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노루 패스인가 그것 때문에 그런지 그건 한 여담이고요. 지금 어쨌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전반적인 게 야당 대 통합에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네. 야당의 통합, 정당의 통합을 논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소한의 명분과 원칙이 전 실종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들 제1야당 내부의 어떤 내용, 갈등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야말로 전 논평할 가치조차 못 느낄 정도로 내용 조짐이고 그리고 이전 투구라고 보는데 김무성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바른정당 내 이제 자강파와 통합파 간의 이제 그 갈등도 더 이상 어려울 것 같아요. 또 봉합되기가.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김무성 전 대표도 김무성 의원도 자신의 갈 길을 갈 것 같습니다. 통합파로서. 그리고 한국당과 통합은 거의 기정사실로 보여지고 최근에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도 조금 그러니까요. 이제 호흡 조절로 들어간 상황이기 되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한국당이 지금 빈자리가 부쩍 보였습니다. 대신 의원들은 마스크에 X표를 달고요. 일제히 국회 앞에 집결을 했는데요. 보이콧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반쪽 국감이 우려가 됩니다. 일회용 마스크 같은 데다가 이게 테이프로 이렇게 꼭꼭 눌러서 네. 박으셨더라고요. 보좌진들도 애쓰셨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근데 저렇게 지금 X자를 표한 마스크를 쓰고 지금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상당한 이 정치적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장면이 단순히 뭐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뭐 벌써 우리가 한 9년 전입니다만 그때도 정권 교체가 되고 난 뒤에 공영방송이 장악을 둘러싸고 또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도 강하게 반발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제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의 하나의 병폐.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이 지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스스로 자신들이 일을 제대로 못함에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이거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어제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 자체를 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급하게 바꾼 부분에 대해서 공영방송이 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이 차제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상당히 지금 법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네. 대한 대안을 충분하게 논의를 하는 그러한 것도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연 그렇게 장애로 나간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 지금 비판의 여론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국회 안에서 싸웠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과방위 국감에서의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인데요.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 소신대로 했으면 적화되는 길을 선택했을 거라고요. 과거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의 연장선에서 오늘 다시 국감장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아예 자유한국당 의총장으로 가셨다는데요. 이것 때문에 사달이 났습니다. 그 장면으로 모시겠습니다. 고영주 이사장이 점심 일정에 어디 가셨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총에 갔었습니다. 오늘은 국감 증인이에요. 주의하세요. 증인이 그러면 안 주의하시라고요. 된다고 미리 주의를 주셨습니까? 그런 거 미리 주의 주어서 안 가고 그랬습니까? 아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돼요?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아니 되나요? 지금 잘했다고 증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뭐가 잘못됐냐고요? 뭘 잘했어요? 아니, 뭐가 잘못됐는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똑바로 하세요. 아니, 똑바로 하세요, 진짜로. 나보고 똑바로 하라고? 아, 글쎄, 나보고 똑바로 그러니까 같이 똑바로 합시다. 국감 가만히 있어봐. 국회는 모여가면 처벌한다고 이야기. 잠깐만. 잠깐 정리하고. 자, 증인 좀 잠깐. 아니, 사적으로 가면 안 된다면서요. 여기 있겠습니다. 아니 지금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뭘 못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못한 뭐 게 잘했다고 없다고요? 먼저 얘기했습니까? 못했다고 그러니까 못한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지. 내가 증인으로서 못한 게 뭐 있어요? 못한 게 뭐 증인이 있다. 대답을 안 했나? 왜 시비를 겁니까? 이 사람이 개인이나 증명하세요. 전혀 상식이 없구만. 아니, 그 상식 있는 분의 말씀이 그런가요? 하여튼 똑바로 해요. 똑바로 해. 아, 똑바로 하세요. 계속 저러네. 아니,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 27년간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공안 통검사 아니겠습니까? 나 11월 2일 그만두겠다라는 말까지 하면서요. 오늘 작심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는 상당히 좀 색다른 장면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과거 국정감사에는 상당히 국회의원들이 그 폭언과 고성을 네, 피면서 아마 그 상당히 점심시간 예, 의총이요. 그렇죠. 문제가 됐던 그 장면인 것 같은데 삼각김밥 드시면서 악수를 하시는 그러니까 화기애애한 장면이 고영주 이사장 노출돼서요. 입장에서는 본인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회 국정감사가 쉬고 있는 시간에 자신의 행동의 자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마침 또 자신에게 지금 요청을 해서 어제 네. 박문진 사태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해서 갔던 부분이다. 그렇게 갔기 때문에 뭐 자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그러나 신경민 위원장 지금 간사죠. 방통위 네. 간사를 비롯한 지금 그 여당 또 다른 정당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그러한 현장의 피근기관의 수장이 거기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적절치 못한 행보라고 보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일종의 유감의 뜻을 아마 듣고 싶어서 해명을 바라는 거였지만 또 고영주 이사장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뭐 내 자유시간에 간 걸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언성을 높인 부분인데 저는 뭐 네. 고영주 이사장의 저런 이 처신 자체가 그렇게 올바르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뭐 휴식에 갈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시비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감기관이 그것도 자신이 지금 당사자였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문제가 되면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저 사안 자체가 이 지금 그 박문진의 고리 이사에 관련된 부분이고 한국당이 지금
국감을 보이콧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당사자인 그야말로 이 고용주 이사장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법에 무슨 꼭 거기 의총을 가지 말라는 건 없다 하더라도요. 어떤 맥락상에서 저 정도를 모를 뿐이 아니잖아요. 네. 저러면서 외형적으로 저렇게 무슨 저렇게 다투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적화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그야말로 네. 저는 시대착오적인 극단의 전형이라고 보여져요. 그런 말 어떻게 합니까? 그건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논평의 가치도 없다 그러니 논평의 가치도 없고 지금 저 박문진 저 고용주 이사장의 행위는 오늘 저 행위는 전 대단히 적절치 못하고 사회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용주 이사장은 원래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나오셨고요. 예전에 네. 그 당시 굉장히 최고로 경쟁이 높았죠. 쪽에 나와서 계시다가 이 국가가 공산화되겠다.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런 신념이 들어서 고시 공부를 했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늦게 이제 사법시험학회에서 쭉 공안검사로 쭉 일을 해왔고요. 본인은 아마도 뭐 남들이야 찬성하고 말건 문재인 대통령의 성향도 공산주의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을 방문한 것도 나름대로 본인의 소신에 따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서로 두 분 말씀처럼 안 맞을 수도 있지만은 자기는 소신껏 하겠다는 얘기고 또 11월 2일 날 박문진 그 이사회를 하면은 이사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분은 뭐 5대 4가 돼 버리니까 그만둬야 네. 되겠죠. 막 그런 점을 본인이 알고도 자기는 본인은 소신껏 하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네. 적화되는 길을 갔을 거다라는 말, 저 말은 저분의 소신이라 할지라도요. 보편상식의 영역을 전 넘는 얘기라고 보여져요. 네. 적화란 말을 어떻게, 무슨 근거로 적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런 얘기야말로 정말 보수가 아니고 극우적 행태다. 극우적인 반공 논리에 아직도 매몰되어 있는 그런 아주 시대착오적인 어떤 극단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용주 이사장에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다라고 의원들의 질의 거부가 잇따랐다고 합니다. 오늘 국감장 폭풍 전야가 내일일 줄 알았더니 벌써 폭풍이 몰아닥친 현장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것이지만 또 그리고 지금 북핵위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서 어떠한 얘기들이 오갈지도 상당히 아마 좀 실무적으로 이야기하는 선상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핵 위기 해법을 어떻게 마련할 네. 것인가를 놓고도 상당히 진지한 대화가 오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25m 올레 경계 초소라고 한다면은요. 한 15걸음만 하면 북한군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긴장이 감도는 곳입니다. 북한군이요 상당히 자극을 받은 것 같습니다. 쌍안경까지 들고 매티스 장관 일행 일거수일투족을 살폈다고 하던데요. 예, 저게 이제 말이 이제 그 조인트 시큐리티 에어라서 공동 경비군이 실제로 가서 보면은 네. 거의 중앙에다 조그만 세면을 해놓고 우리는 그쪽으로 안 넘어가고 저쪽도 안 넘어옵니다. 네. 공동 경비가 안 되고 있고 실제 해당 장소만 공동으로 경비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티스 장관이 방문한 곳은 우리 남한 쪽으로 볼 땐 최북단이죠. 거기서 몇십 미터 넘어가면 바로 북한 쪽이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 초소가 예전에 그 미루나무 1976년도에 미루나무 가지치기 하다가 미군 그 장교 2명이 죽은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곳인데 그곳을 방문해. 안보 영수회담도 지금 전술핵 배치를 요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청와대가 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청와대는 여러 가지 일정상의 이유로 좀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상 거부한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네. 여야정 협의체의 틀 속에서 협의를 하자 이런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뭐 생각이 좀 다르고 안보 위기에 대한 해법이 좀 다르더라도요. 정부에 대해 여러 가지 해법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귀를 기울이면서 해법을 찾아야죠. 지나치게 제1야당으로서 지나치게 위한 비난으로 일궈나누면 네. 1대1 만나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미 귀국을 했던 서청원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최경환 의원까지도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이거 마치 OK 목장의 결투처럼 일전을 벼러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을까 관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 고소라는 서청원 의원 입에서 팩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과연 깔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양반 내일 모레 온다니까 내일 모레 온다면 어차피 제가 한번 정확한 입장을 팩트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이 미국의 네.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네. 수도 있습니다.
블랙호크 헬기를 타고 판문점에 도착했다는 매티스 장관입니다. 북한군을 바로 지척에 두고 강경 메시지를 남겼고요.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 오지 않습니까? 긴장의 감도는 군사 분계선으로 가봤습니다만 오늘 청와대를 향해서 미국에 있는 홍준표 대표가요.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말씀 안 하시던 문재인 대통령은 거짓말을 안 하시고 순수한 분. 이분의 생각이 왜 이렇게 복잡해진 걸까요? 홍준표 대표가 지금 미국에 가서 이번에 전술 핵을 배치해달라는 얘기를 하러 간 거잖아요. 네. 홍준표 대표의 우선 이제 행보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미국도 지금 전술핵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고 사실 전술핵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술핵을 요구를 하고 또 하나 문재인 정부의 주류가 지금 종북이다 뭐 이런 말도 했잖아요. 네. 저는 이 야당 대표로서 제1야당 대표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인 것 같고 안보에 관련된 영수회담을 하자는 건데 저 부분도 계속 얘기 나왔던 거예요, 지금. 청와대와 그 다른 야당들과의 회동은 계속 거부해 왔고, 네. 대통령과 1대1 영수회담을 주장해 왔는데.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정태원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매티스 장관이요. 미국 국방장관으로서는 가장 최전방에 근접한 상황으로요. 오늘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 전에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특히 북한 군인들이 DMZ에 간 매티스 장관 앞에 경계하면서 상당히 모여들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매티스 국방장관이 내일 열리는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 참석차 지금 우리나라에 오늘 새벽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지금 하나의 공식 행사로 지금 DMZ 판문점을 방문을 했죠. 바로 저곳인가요? 예, 바로 저곳이죠. 북한 군인을 코앞에서 만날 수 있는 장소군요. 만났죠. 거기 있는 올레 초소라는 데서 또 지금 대북 메시지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라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지금 다 11월 초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한미연례 안보협의회에서 한미 동맹에서 여러 가지 군사적 현안 문제도 협의를 할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서청원 대표, 전 대표를 향해서 지금 미국에 있는 홍준표 대표가요, 기자들과의 만찬 과정에서 했던 얘기가 깜냥도 안 되면서 서청원 의원이 덤비고 있다. 예상하지 못했던 직격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친 말이 튀어나왔죠? 조금 전에 나온 보도입니다만은. 아마도 홍준표 대표가 저렇게 상당히 감정이 실린 막말성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아마 서청원 의원이 출국 전에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가 성완종 리스트에서 얽매였을 때 네. 자신의 측근이었던 윤석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정원 해유 그 부분에 대한 녹취록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네. 아마 강한 자신감을 필요한 것이 아니냐. 네. 깔때만 까봐라는 것인데 문제는 그걸 더 넘어서 서청원 의원이 이런 식으로의 녹취록을 가지고 자신에 대한 정치적 거치 또는 나아가서 사업적인 재판이 달리는 부분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명백한 협박이다. 그런 네. 차원에서 지금 깜냥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말을 쓴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정치를 더럽게 배워서 수나전 협박이나 한다는 식으로 지금 아주 직격탄을 놓았는데